제가 할게요.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. 존엄 현지, 애지중지 현지 다들 아시죠?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화제의 인물입니다.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 두 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. 하나는 김현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범죄 사실 그리고 경기 동부연합과 연관돼 있다는 것이고, 또 하나는 이재명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에서 변호사를 혼내고 교체한 장본인이다, 이런 겁니다.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화면 올려주세요. 자, 이재명 대통령은 2004년도 성남시 의회에서 마이크 던지고 시의원을 겁박한 행위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4개 정가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이 사건 판결문에 김현지 씨가 등장합니다.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판결문 한번 읽어보십시오. 성남시 의회가 성남의료원에 대해 자료 보안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겨서 재심의하기로 결정을 하자 다들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위력을 행사하면서 욕설을 퍼부은 거예요. 시의원들에게 재심의해라. 저 시의원들 도망가는 꼴을 봐라. 아, 읽을 수가 없어. XX 놈들아,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. 이거 김현지 씨가 한 욕이에요.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. 다음 날에도 본회의장 출입문 그리고 그 앞에 복도를 쇼파로 막고서 점거를 했다고 합니다. 이재명, 김현지는 그간 알려졌듯 경제공동체라는 그런 의혹을 넘어서서 범죄공동체, 이거 확인이 된 겁니다. 다른 내용도 살펴보죠. 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. 김현지 씨가 김일성 추종 세력으로 알려진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동부연합과 어떤 관계인가 좀 해명해라 라고 해도 아무도 어떤 얘기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판결문에서 김현지 실장이 김미희 전 의원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기록이 확인이 된 겁니다. 김미희 통진당 의원이 식사 모임을 방문해서 선거운동하고 그 식사 대금을 지불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. 이 위반 혐의에 김현지 실장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판결문 안에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성남시의 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피고인 김미희와 잘 알고 지내는 김현지,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. 이적 혐의로 해산이 된 통진당의 핵심 김미희 전 의원,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 실력자인 김미희의 남편, 그런 김미희와 잘 안다고 법원이 인정한 이 판결문을 보십시오. 식사 모임할 때 연락책으로 하고 성남시에서 사회단체 활동할 때 아주 잘 알고 지낸다,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. 경기 동부연합과 그렇게 밀접한 김현지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 컨트롤 타워인 제1부속실장,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, 대법원장도 불러서 모욕 주고 망신 주고, 그런 위세 높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함부로 국정감사장에 불러내지 못하는 그 김현지, 대통령 정무수석이 나서가지고 김현지 실세 아닙니다. 강훈식 비서실장의 실세입니다. 이런 웃지 못할 총극을 벌이고 있습니다. 이런 사람이 국정의 최고 실세라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? 자, 두 번째는 오늘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과 박상현 검사의 문답에서 나왔습니다. 박상현 증인 나와주시죠. 자,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주인공 이화영 부지사. 이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은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 내가 한 거다, 이렇게 진술을 바꾸지 않습니까? 이 사건의 중대한 변곡점입니다. 진술이 바뀌었던 그 시점에 사실은 변호인단 교체가 있었던 겁니다. 당시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 누군가 다그치면서 당신 그만두라,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. 그 사람이 바로 김현지.
증인한테 묻겠습니다. 이제 이화영 수사하다가 갑자기 변호인이 바뀌어가지고 수사가 잠깐 중단됐던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. 맞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. 저 김현지한테 혼나고 그만둡니다. 이런 취지로. 그 당시에 들었던 얘기 기억나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. 당시 저희가 조사를 해야 했는데 변호인이 갑자기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조사가 중단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왜 출석을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고, 또 당시 이화영 피의자도 굉장히 절박하게 변호인한테 다시 와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설주한 변호사는 도저히 굉장히 많이 제가 들은 그때 내용으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많이 모욕을 당했다는 취지로 그렇게 뭐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도저히 이 변론을 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, 그때 설주한 변호사가 또 얘기했던 내용은 자, 누가 얘기했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. 네. 네. 그때 당시에 이화영 씨가 굉장히 절박하게 다시 그 설주한 변호사가 제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설주한 변호사 얘기로는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 측에 자꾸 뭐 자백하는 내용을 다 얘기를 해서 그 내용들을 민주당에서 전부 다 알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, 자기가 거기에 개입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고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를 직접 하는데, 이화영 부지사는 그게 설주한 변호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식으로 좀 거짓으로 얘기를 한다, 그런 취지로 잘못 민주당에 전달이 되고 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변론을 할 수가 없다,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예. 설주한 그때 김현지 씨한테 전화가 와서 김현지 씨가 굉장히 뭐 모욕적인 언사를 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도저히 변론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. 예, 굉장히 좀 강하게 질책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. 자, 조용히 해주세요.